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암울한 시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가의 어른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단추위원장으로 활동을 잘 하셔서 단일화는 막판에 극적으로 됐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뭐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서요. 뭐 이기든 지든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촛불 얘기가 이재명 측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3월 9일은 네. 체제 경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종족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 연속되느냐 아니면 이를 막고 그동안에 훼손된 자유민주 질서를 회복하는 이 양대 세력 간의 투쟁, 전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절대적으로 종북 주사파 정권 종식을 위해서 후보가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일단 그거는 1단계 성공을 했지만 성공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3월 9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시청자이시기도 하고 유권자이시기도 하고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의무가 있어요. 정당하게 전부 투표에 참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당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조 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이 국제적 감각과 그 감각을 뒷받칠 만한 그 역사 인식 그게 그렇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후보로서 최근에 아주 중대한 실언을 한 거.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의 기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죠. 종북 주사파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푸틴 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기 때문에 푸틴 편에서 보는 게 종북 주사파들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의 배후가 중국, 러시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짜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뭣도 모르고 푸틴을 자극해서 침공을 유도한 꼴이라고 말한 거. 그렇게 조롱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러시아 푸틴을 빼고는 이 시진핑도 이 말에 함부로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게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경제 대국아니에요. 이게 G10 국가에 등극한 나라의 유력한 집권당 후보 입에서 이게 푸틴 편을 드는 그리고 젤렌스키를 완전히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가면 환영받을지 모르지 또 북한이나 중국 가면 뭐 환영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외에 어떤 나라에 가도 이게 뭐 이런 게 왔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손상될 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대로 그 길을 펼 수 없도록 만든 게 그 중대한 망언인데 이게 러시아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91년에 해체된 소련방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전제적 생각에서 야욕에 나온 거죠. 푸틴이 그 소련방을 그 당시 형성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 인구 4,500만의 땅덩어리도 가장 크고 그렇죠. 면적이 한반도에 거의 20배나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장악해가지고 나머지 작은 것도 장악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됐는데 이게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군의 그 UDT 특수 파괴활동 부대의 출신인 이건 예비역 대위가 상당한 숫자의 자원병을 모아가지고 용병으로 가지 용병. 그게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내법에 처벌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 공화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해밍웨이를 비롯해서 뭐 저명한 소설가들도 그렇고 자유의 십자군이 몰려들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푸틴이 전투에 이겨가지고 이 키예프를 장악해서 괴뢰 정부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괴뢰 정부는 우크라이나 4,500만 국민에 의해서 분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침공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다 보이는데도 젤렌스키가 초짜니까 이 뭣도 모르고 푸틴을 자극해서
이 침공을 자초했다는 말은 변명 중에 또 이런 걸 했어요. 그때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초짜한 걸 이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런 했어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초짜라는 걸 검찰만 했기 때문에 행정은 모른다는 거거든. 자기는 초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했다. 그러면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반문하는데 당신은 그래 행정에는 초짜가 아닌데 그 행정이라는 게 대장동 게이트 해먹고 경기지사 때 법카 해먹고 그 나쁜 거 해먹은 그것이 초짜 아니라는 그 뜻인지. 경력이 많다는 거네요. 그런 이 흠을 가졌을 것 같으면 쌩쌩한 초짜가 훨씬 싱싱한 초짜가 낫다. 그러니까 이 국제 상황이나 인식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시부름거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함부로 시부름거린다는 말은 말을 잘못할 때 표현이 시부름거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을 못하니까 이런 시부름거리는 거 이게 화를 자초하게 돼서 이게 대통령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2달 전에 미국의 유력한 그 차기 대통령 후보 최연소 상원의원 오초프 상원의원인가 왔을 때에 면전에 대놔 놓고 1910년 한일 합방을 미국이 일본을 응원하고 방조하고 조종해 갖고 일으킨 것이고 45년 8.15에 남북 분단이 된 것도 미국이 선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이건 정말 역사인식이 없는 겁니다. 1895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이게 그 당시에 역사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그때의 패권 국가가 아니에요. 패권 국가는 러시아와 영국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내부 이 개발이나 이런 데 신경 썼고 극동이나 아세안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한일 합방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배후는 영국이라고 해야 돼. 미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청일전쟁 후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한반도에 러시아가 점령하는 걸 막고 이게 영국이 직접 여기에 개입하면 좋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여기에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금운도를 점령한 일이 있어요. 2년 동안. 1885년경에 이게 뭔가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만큼 영국이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반도는 안정적으로 러시아 남하를 막는다 그러면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가 일본 너희가 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 관리하라고는 결국 식민지화라는. 그렇죠. 예.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비난한다 그러면 영국을 비난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자라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함부로 시부름거렸다. 45년 8.15 분단도 그 러시아 소련 책임이죠. 소련이 더 책임 크지요. 그럼요. 예. 그 8월 9일, 8월 9일 날 일본의 원자탄 2발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만주에 있던 소련군이 일본에서 이 선전포고를 하고 그냥 밀고 내려오니까 미국이 38선에서 막았던 것이지. 아니면 그게 아니었더라면 간발의 차이로 이게 부산까지 소련군이 점령해. 지금 우리는 이게 남쪽이 전부 적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분단은 러시아의 책임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더구나 미국의 유력한 상원의원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역사인식, 국제감각 이게 전혀 모자라는 사람의 소유라고 볼 수가 없겠죠. 대통령이면은 나라 말아먹을 일이죠. 대통령 후보도 지금 큰 영향을 미쳐서 서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발언 2개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이게 말아먹을 일이죠. 자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감춘다고 해서 자기 몸에 이게 덮어씌워져 있는 이게 엄청난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것에 대해서 이걸 뭉개고 눈을 달리 돌리기 위해서 결국 나라를 말아먹는 결과가 오는데 세 번째로는 이재명의 대한민국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를 사흘 앞두고 그걸 직시해야 됩니다. 그는 이 후보 경선에 나간 초기에 뭐라고 얘기해 나가니까 고향인 안동에 가가지고 48년 8.15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로서 친일파와 결탁하게 세운 더러운 나라라고 해서 더러운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이면에는 운동권 주사파들이
이 논리로 펴고 있는 48년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부정하다. 그러면 어디가 정당하냐?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유일한 민족 정통성을 이은 정부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것인데 길게 이어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크렘린 궁에 있는 모든 외교문서가 다 해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외교부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네. 이게 그때 어떻게 해갖고 이 북한에 먼저 괴뢰 정부가 진짜 괴뢰 정부가 수립됐다 하는 게 다 증거로 나와 있는데도 이걸 부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의 속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정시작전권 주한 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뺏어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 오면 되지. 뭐 조건이 필요하냐? 무슨 놈의 조건이 필요하고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만큼 이 내부적 이 정보 작전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검토하고 뭐 할 거 뭐 있는 이런 얘기예요. 그냥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냥 내놔라는 것은 한미동맹 이게 장애물이니까 이거 필요 없다. 주한미군 나가도 된대. 주한미군 나가라. 28,500명 평택에 지금 거기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철수하라는 데모하는 거 이 대표 알고 계십니까? 프랑카드 걸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연장석상에서 그거 나가라고. 그럼 광화문에는 미 대사관도 나가라고. 안 나가면 이제 좌파들이 과거 카르터 정권 때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400일을 점령한 일이 있어요. 그 이란의 회교 과격파들이 400일 그걸 구출하려고 특공대 들어갔다 또 실패하고 그래서 카르터가 망신을 당한 일이 있는데 이게 주한미군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재명의 이런 기본적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 지금 역사 인식, 현실 인식, 한미 관계, 안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우리가 국가보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참 요즘에 저렇게 위험한데 그게 이제 자격이 다 나오고 비리가 다 나오니까 뭐 정상적인 투표로는 안 된다고 여론조사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막 이상한 뭐 부정선거 의혹이 사전선거에서 지금 요번에도 막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막 먹으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번에 확진자에 대한 투표 관리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정말 이번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태로 봐야 되는데 어떻든 3월 9일은 저런 꼴을 보고도 당일 투표에 많이 해줘, 지금까지 투표 안 한 분들은 정말 몽땅 가셔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게 종북주사파정권을 심판하는 투표를 해 주시고 압도적으로 하면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확진자도 무조건 가야 돼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최근에 이 지방 유세 어제는 수도권 유세하는 걸 제가 짬짬이 이제 그 실황을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이재명 후보 모습을 사실 제가 보기 싫어요. 그게 텔레비도 돌리다가 무슨 얘기 하나 하는 것을 어제 몇 군데 걸 봤거든요. 봤더니 이겁니다. 준비된 경제 대통령, 위기에 강한 대통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강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이게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는 자신에게 닥쳐진 대장동 게이트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대통령. 그러면 그건 말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 위기를 지금 자초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앞에 설명된 몇 가지로 말이지. 그리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것은 돈 풀기를 말하는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러고 됩니까? 그러니까 28번 부동산 정책을 폈는데도 이게 이 집값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이 정부 다 망가뜨려 놓은 것. 그런데 하나 아주 끔찍한 것은 이 한국 화폐가 기축 통화에 곧 들어간다. 그 말이 표현이 기축 통화가 된다. 듣기에 따라서는 한국 돈도 기축 통화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재차 물으니까 곧 우리가 기축통화에 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그리고 했습니다. 매우 KDI의 아니 정경련의 뭐 그 보고서가 리포트를 그렇게 인용했다가 나왔다. 정경련 리포트에 그런 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서고 문재인 정권이 시작될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대비 39%였어요. 네. 40%안 넘어갔는데 지금 50%를 약간 넘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그가 공약하는 걸 전부 숫자로 풀이해 보면 이게 한 2년 안에 60%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 부채 비율이. 비투성이가 그러니까 돈을 찍어 가지고 그냥 막 뿌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한국 돈이 기축통화일 같으면 그 사람 말대로 100%까지 가도 돼요. 100% 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되는데 우리 돈이 60% 넘어가면 환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외국 돈 전부 물러서고 그리고 여기 투자했던 기업도 안 물러서면 인플레가 되고 돈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경제가 폭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달러는 정말 본원적인 기축통화지요. 그거 갖고 전부 결제를 하니까 김정은 체제에서도 무역을 달러로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가 아니거든. 그다음에 국제통화, 기축통화에 준할 수 있는 것은 유로화하고 엔화. 일본 엔화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국제통화가 돼가지고 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우리 돈은 이 한국 돈 가지고 워싱턴, 도쿄, 이 런던, 파리, 로마에 가서 창구에 바꿔달라고 하면 안 바꿔주거든 그게. 그 일본 돈은 국제통화니까 지금 일본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20%까지 됐다. 이걸 이제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국제통화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인플레가 되거나 하는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한국 돈은 기축통화다. 이렇게 막 찍어대고 그래야 자기에게 쏟아진 여러 가지 부정비리를 은폐하다가 보니까 이걸 눈을 돌리기 위해서 돈 풀기에 순간적으로 달콤할 수가 있지요. 이러면 이제 그리스 짝이 나고 만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길로 이제 가게 만다. 이런 위험이 있고 끝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검찰이 윤석열이가 쫓겨난 이후에 검찰이 수사하다 말고 덮은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 이재명을. 그럼요. 예. 이재명은 현재 드러난 증거로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되고 재판에 회부된다. 예.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된 그 어마무시한 돈이 이재명 쪽으로 흘러갔느냐 하는 건 그건 부차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검찰이 그건 손도 안 대거든 자금 흐르면. 그러나 그 앞 전 단계의 업무상 배임죄로 그건 이재명은 지금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될 지경에 있는데 그가 만일 대통령 되면 자신에게 지어진 이 모든 걸 검찰의 압박을 다 털어버리고 불기소 처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나 월선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그 핵심 측근들의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그리고 태양광에 정부가 쏟아부은 돈을 전부 운동권들이 갈라먹었. 네. 이게 이 어마무시한 이런 일들이 다 묻혀지면 어찌 되느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식으로 묻어버리면 6개월 안에 이게 야권에 의해서 광화문의 촛불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3월 9일은 종북주사파 종식, 부패정권 종식, 내로남불 종식, 역사인식 없고 국제감각 없는 대통령을 후보를 절대 대통령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을 국민이 일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네. 아유, 오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절박합니다. 절실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슨 뭐 대통령 누가 되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체제가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간신히 지키느냐. 그러니까 확진자가 되시든 뭐든 3월 9일 날은 압도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진자도 뭐 6시부터 7시 반까지 되니까요. 저 지역 저 투표소는 많아봐야 몇십 명 안 돼요. 그 다 전국에 14,000 몇백 개 투표소가 있는데 확진자가 30만 명, 40만 명 돼도 그 지역은 충분히 투표할 수 있으니까
확진자도 무조건 나가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